counting them door on the chase. Like an old daily, you all in my face. Fuck what you say, but you're still on my pace. Better for you, I'll be counting them days. Took me a lot just to keep up the pace. I'll be a god, I'ma follow my ways. I'ma be humble, you'll stay in your place. Fuck the case, you'll fall disgrace. You say you be counting them door on the chase. Like an old daily, you all in my face. Fuck what you say, but you're still on my pace. Better for you, I'll be counting them days. Took me a lot.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고급 브랜드죠. 네,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의 콰트로 포르테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V8 엔진을 장착한 것인데, 자, 저희가 콰트로 포르테 GTS를 통해서 페라리가 만든 GTS 선보여드린 바 있죠. 하지만 오늘은 더 막강한 성능으로 돌아온 콰트로 포르테 트로페오인데요. 자, 르반테 트로페오를 통해서 마세라티가 트로페오라는 이 배지를 붙였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엿봤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엔진을 콰트로 포르테, 대형 고급 세단 콰트로 포르테에 심었을 때 과연 어떤 매력이 나오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와, 이건 뭐 시작부터 고속으로 달리니까 대단하구나. 트로페오는 이탈리아어로 전승 기념을 의미합니다. 마세라티는 첫 레이싱 출전 이후 승용차 판매를 시작하기 전까지 전 세계 레이싱에서 500여 회나 우승했는데요. 이 영광을 자사 최고 성능 모델로 표현한 것이 트로페오 라인업입니다. 콰트로 포르테의 디자인을 유지하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카본으로 꾸며진 공기 흡입구 주변, 프론트 스포일러, 사이드 미러, B필러, 후면 디퓨저 등이 다르죠. 측면에 레드 컬러로 표기된 트로페오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 배출구 디자인에서도 레드 컬러를 더해 강한 모습을 표현해냅니다. C필러 삼지창 로고 하단에도 레드 컬러 가로줄이 있고요. 21인치 휠 안쪽에 자리한 붉은색의 브레이크 캘리퍼도 존재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B필러에서 이탈리아 국기를 형상화한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바디 컬러는 블랙이지만 이탈리아 국기를 본딴 외장 컬러를 더했습니다. 후면부 리어램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사 속 마세라티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부메랑 디자인인데요. 내부 그래픽도 섬세하게 다듬었습니다. 실내 디테일이 달라졌습니다. 계기판이 블루톤에서 블랙톤으로 변경됐죠. 센터페시아에 자리한 아날로그 시계 다이얼 그래픽도 새로워졌습니다. 헤드레스트에 마세라티 엠블럼과 트로페오 글씨도 존재감을 더하고요.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8.4인치에서 10.1인치로 확대됐습니다. 한층 높아진 해상도, 그래픽도 좋아졌죠. 반응 속도 역시 빨라졌습니다. 기어레버 옆에 자리한 주행 모드 버튼에 새로운 코르사 모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GTS에 없는 트로페오만의 특권입니다. 고급 소재의 활용은 럭셔리 브랜드가 보여주는 사치에 해당합니다. 최상급 통가죽인 피에노 피오레로 마감했고 도어 패널과 대시보드, 기어레버 주위는 물론 패들까지 카본으로 덮었습니다. 헤드라이너 전체는 알칸타라 소재로 마무리했고요. 레드 컬러의 화려한 스티칭도 눈길을 끕니다.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면 뒷좌석은 열선만 제공됩니다. 이 차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리클라이닝 등 다른 고급차에 제공되는 기능 대신 리어 시트 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물론 전동 선쉐이드는 있고요. 나머지 공간도 확인할까요?
잠시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차선 이탈 경고 이외에 차로 중앙 유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돼 장거리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능을 활용할 때 그린 컬러의 조명이 들어오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빠르게 경고해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터치패드를 넣어 손만 접촉되면 바로 인식하게 만들었고요. 1280W 출력을 갖는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트로페오 모델의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볼보도 이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조금 더 힘차게 입체감을 살리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레이싱 기술이 조합된 대형 세단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 과연 고속 주행 능력은 어떤지 볼까요? 차체 무게가 조금은 나가는 만큼 가벼운 차들처럼 폭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쪽이 대형 세단, 특히 고급 세단에 어울리는 모습인데, 자, 코르사 모드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쓴 모드이고 의미는 있지만 조금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상 해당 모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속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이 차의 최고 속도는 300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안전상 지금 다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마진을 주고 달렸는데도 시속 270km 정도를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마음만 먹는다면 시속 280, 90 그 이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안전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뭔가 이 거친 그런 성향, 마초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다른 대형 세단과 다른 콰트로포르테만의 매력인데, 기존에 판매되던 콰트로포르테 GTS의 엔진, 이탈리아에 위치한 페라리 마라넬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엔진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능을 올린 트로페오의 엔진도 같은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슈퍼카 페라리를 만드는 공장인 만큼 엄격한 관리도 기본이고요. 엔진 구성은 V8 트윈 터보, 최고 출력 580마력, 최대 토크 74.5kgpm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토크감인데요. 6.0L급 자연흡기 엔진과 비교를 할 정도로 여유로운 힘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특히 낮은 RPM부터 나오는 토크가 인상적인데요. 반응도 좋고 트윈 터보를 사용한 그 보람을 충분하게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엔진 사운드, 이 엔진 사운드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AMG 어떤가요? 안에서 운전자가 들을 때 이 사운드를 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 안에서보다 밖에서 들을 때 더 극적인 사운드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왕이면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사운드, 이건 감성의 영역에서 사실 마세라티가 독보적인 부분인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나는 조금 적게 느낀다. 이건 좀 불만이 될 수 있겠죠. 향후에 마세라티 엔지니어들이 안쪽에서 들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스피커 출력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을 때 이 사운드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 역시 마세라티는 사운드 튜닝 부분에 있어서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로페오의 가속 성능을 볼까요? 공식 발표 수치는 4.5초입니다. 느려 보이죠? 하지만 후륜구동 모델이 되면 초기 발진 때 타이어에 미끌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발진 가속에서는 4륜구동 차들이 더 빠른 기록을 내곤 하죠. 보시는 것처럼 4.41초를 마크했는데요. 공식 기록보다 0.1초 빠른 성능인데 저희 팀이 테스트한 기록, 그것으로 본다면 마세라티의 공식 기록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마세라티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역시 4륜구동을 쓰는 르반떼 트로페오가 가장 빠르죠? 그 다음이 이번에 테스트한 콰트로 포르테 트로페오입니다. 이전에 테스트한 GTS가 5.18초를 냈었는데 기록이 대폭 향상되었죠?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는데 런치 컨트롤 기능은 차를 구입한 후 700km 이상을 달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차를 받았을 때 누적 마일리지가 약 50km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주행을 하는 것이 저희 팀의 특징이라 700km 이상의 거리를 쉽게 확보해냈습니다. 그래서 런치 컨트롤 기능을 쓸 수 있었고요. 고속을 달릴 때는 의외로 안정감이 있어서 사실 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환경을 만나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런 도로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손쉽게 이와 같은 가속력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대략 한 250km 정도까지만 제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와, 속도가 올라가는 것,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뭐 아직은 도로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속도를 좀 초과한 그런 모습인데, 현재처럼 고속 주행을 하다가 가볍게 레인 체인지를 할 때, 이게 사실 지금 이 가볍다고 얘기하지만 185km에서 레인 체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차가 보여주는 거동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를 사용합니다. 마세라티가 피렐리와 협업하는 경우는 많죠. 같은 이탈리아 태생이라는 것도 이유지만 피렐리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알파로메오 등 다양한 고성능 이탈리아 브랜드들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고성능 타이어 만들기에 익숙한 편입니다. 트로페오에는 전륜 245mm, 후륜 285mm급 타이어가 장착되는데요. 모두 21인치 휠과 매칭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특성, 핸들링 특성을 볼 텐데요. 자, 큰 차체지만 생각보다 뉴트럴하게 움직여줍니다. 사실 이 지금 거동 자체가 대형 세단에서 익숙한 그런 거동은 아니거든요. 뭔가 바디롤도 많이 억제가 되어 있고, 물론 현재 이 댐퍼를 스포츠 모드에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어퍼 미드 클래스급 그 정도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가 오히려 버거워하지 이 차량 자체는 여전히 좀 서스펜션 쪽에서 여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일상에서 승차감을 논할 때는 분명히 좀 하드한 그런 성향이 느껴집니다. 뭐 컴포트 모드로 풀어놓은 경우, 뭐 IC 모드도 그렇지만 이때도
어느 정도의 하드함을 가져가서 다른 고급 세단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 지향점 자체, 뭐 레이싱 혈통이라는 것을 마세라티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 차의 지향점 자체가 스포티한 측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이 감각, 그리고 바디롤 억제 능력, 그리고 스테빌리티 차원, 자 한번 볼까요? ESC의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과거의 마세라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죠. 좋게 말하면 보수적. 차량 스스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까지는 개입을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소비자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다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맞추고 제동 해볼까요? 브레이크의 담력도 적당한 편이고 초반부터 무겁지도, 그리고 후반에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세라티 계속적으로 이제 자사의 브레이크 성능이 이만큼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페달을 조작할 때의 신뢰감, 그리고 실제 캘리퍼가 디스크를 압박하는 능력, 또한 패드가 보여주는 성능까지도 좋기 때문에 제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만큼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엔진의 힘으로 차를 미끄러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기어를 선택하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그리고 네, 현재처럼 가속 페달만 밟아주면 그대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서킷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엔진은 이게 페라리에서 만든 8기통 트윈터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인 엔진이었고, 변속기도 트랙에서 제가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변속기가 이 컬럼의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너에서 제가 변속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이게 적응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셰시는 뭐 전혀 제가 뭐 문제가 없었고, 다만 이 서킷에서 탈 때 좀 롤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밸런스가 좀 언더 성향이었습니다. 코너 진입할 때도 언더 성향, 그리고 탈출할 때도 언더 성향. 이게 지금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차체를 가지고, 그리고 무게도 지금 2.1톤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뭐 서킷에서 스포츠카처럼 움직이진 않았으나 이 무게를 생각했을 때, 이 차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차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중형급 스포츠 세단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서 되게 좀 놀랬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로드 홀딩은 놓치지 않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스펜션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 서킷에서 타면 사고 나기 딱 좋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출력도 지금 이 차가 지금 580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트랙션이 코너 탈출할 때 엑셀을 조금이라도 좀 많이 밟으면은 뒤가 여지없이 날아가고요. 이 날아가는 게 스무스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훅 날아갑니다. 그래서 트랙 주행 일반인 분들이 트랙에서 타기에는 아주 위험하고, 스포츠 주행 하실 때도 좀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인 분들이 타기에는 주행 난이도는 최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르사 모드와 스포츠 모드, 코르사 모드로 했을 때 댐핑이 되게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킷에서는 사실 랩타임에는 큰 영향은 없었어요. 절대적인 롤 값이 바뀌진 않아서 코르사 모드로 했을 때도 롤이 똑같고,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도 롤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랩타임에서, 코너에서는 트랙션이나 이런 랩타임에 영향은 없었고, 다만 코르사 모드로 했을 때 엑셀 반응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운전대가 너무 크고
그리고 시트가 홀딩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트가 처음에 좀 이게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여유롭게 제작됐어도 좀 조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배기음이 밖에서는 엄청 크게 들리고 너무 좋은 배기음인데 이 안에서는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헬멧을 쓰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으로 좀 유입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가 이게 지금 순정 브레이크로는 서킷 주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쉬운 점, 마지막 아쉬운 점, 가격이 너무 비싸요. 2원힐 드라이버의 서킷 주행 잘 보셨나요? 콰트로 포르테로 서킷을 달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장 5.3m에 달하는 대형급 세단이 이렇게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여담이지만 2원힐 드라이버는 오토뷰 행사 때도 콰트로 포르테 GTS를 운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의 트로페오에 대해 알아볼까요? 승차감은 대형 세단을 기준으로 하드한 편입니다. 여기서 차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만약 승차감이 목적이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빠른 가속과 핸들링, 저희 팀이 테스트한 플라잉 스퍼, 포르쉐 파나메라도 좋은 답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할 때 차가 전하는 기계적 감성, 그리고 콰트로 포르테는 이 부분에서 매우 특화된 모델입니다. 다른 차들이 이런 감각을 보여주진 않으니까요. 여기에 페라리가 만든 엔진까지 갖춘 특별한 세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성능 차의 특성으로 본다면 일상 승차감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짧고 굵게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충격에 대한 방어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일반 도로에서 이런 환경을 만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의 승차감을 확보해 준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정숙성도 좋았습니다. 스포츠 버튼만 누르지 않는다면 콰트로 포르테 트로페오는 고급 대형 세단에 걸맞은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아이들링 때 정숙성을 보면 기존 GTS보다 약간 개선된 것이 눈에 띄죠. 하지만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되면 49dB에 달하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마세라티에서는 이것이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행연비는 정속 주행을 기준으로 리터당 12km 정도를 달릴 수 있었고요. 도로 환경이 좋다면 이것보다 연비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대형급 세단으로서는 매우 좋은 수준의 연비입니다. 특히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모델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트로페오, 역시 엔진 출력에 걸맞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2원힐 드라이버도 사실 대형 세단이지만 재밌다는 점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와 같은 덩치를 가지고 이렇게 날렵한 그런 주행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자면 이 서스펜션 쪽이 너무 스포티한 방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내는데, 가끔 뭐 다리 이음매나 어떤 댐퍼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커질 때는 쇼크를 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잡아줄 수 있다면 정말 스카이 훅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은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스포티한 성향을 가진 메르세데스 AMG S클래스 잘 달리죠.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 포르쉐, 네, 다들 잘 달립니다. 안정감 있게 잘 달리고, 그래서 뭔가 운전자가 별로 난 할 게 없어 라고 느끼게 되는데, 운전자와 차가
일체감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콰트로포르테가 조금 더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카롭다는 것, 그 날카로움을 위한 튜닝,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퍼 미들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것, 사실 대형 세단에서 쉽지 않거든요. 네, 바로 그런 짜릿함,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대폭 증폭시킨 것이 바로 오늘 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만간 저희가 기블리 트로페오, 저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모델 중에 기블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실 텐데, 자, 그 중에 최고성능 모델 트로페오가 나왔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페라리 엔진을 얹은 최고급 대형 세단 콰트로포르테 트로페오를 만나봤습니다. 다시 와, 이러고 집으로 가면 좋겠다. 아, 시원해.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이런 차는 뒷자리 타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지? 그지? 맞아. 이건 운전을 해야 돼. 뒷자리 앉으려면 S클래스 타야지.